안녕하십니까. 특허받은 학습법 스터디랩에서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고등학교 내신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성적표를 받아보면 내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점수를 합해서 평균을 내면 그 점수가 내 성적표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중간 기말 합쳐서 원점수가 평균이 90점인데 성적표에는 그보다 낮은 점수가 기재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보다 높게 점수가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중고등학교 내신 산출 과정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성적표에 기재되는 최종 점수를 원점수라고 부릅니다. 또 그 옆에는 성취도 A, B, C, D, E, 고등학교는 I도 있습니다만 그 원점수에 따른 성취도 평가 방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조금 다르지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중학교 과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내신 산출 과정을 보면요, 성적표에 표기되는 원점수는 일명 지필고사, 저희가 말하는 지필고사는 중간과 기말고사인 내신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험을 합하고 그 위에 평균을 내면 자신의 지필고사 성적이 됩니다. 여기에다 수행평가라는 과정을 또 겪어서 수행평가는 1차, 2차로 평가하고 원래는 비율입니다만 점수로 환산해서 만점에서 점수를 깎는 형태가 자신의 수행평가 점수가 됩니다. 이 둘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반영 비율에 맞추어서 점수를 합산하면 나의 원점수가 됩니다. 참고로 중학교 수행평가는 예전에 비해서 세분화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부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지필고사인 중간과 기말을 두 번 보지 않고 한 번만 보고 나머지를 수행평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필고사의 비율과 수행평가의 비율이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나는데 지필고사의 비율보다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권이 이를 많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자유학년제가 폐지됐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만 운영이 되고 3학년 2학기는 고교학점제 준비학기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에서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60% 대 40%. 보시면 지필고사 60%, 1차 30, 2차 30, 즉 중간 30%, 기말 30%. 수행평가도 1차 20, 2차 20. 물론 아까 지필고사를 중간과 기말을 더해서 평균을 낸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1차를 30% 반영 비율로 계산하기도 하고 2차, 즉 기말도 30% 반영 비율로 해서 두 개를 합해서 지필고사 성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본 시험의 반영이 100점 만점에 60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40점. 그런데 중학교는 수행평가가 좀 후한 편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양호, 보통, 미흡 3단계로 했는데 대부분 양호를 줘서 만약에 40%의 반영 비율이라면 한 35점이 최저 점수 정도가, 물론 수행을 제출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35점에서 40점에서 뭐 최대 5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만 지필을 보는 학교의 경우에는 얘가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60%대 40%, 50대 50, 40대 60, 요 세 개가 가장 많은 편인데요. 또 지역에 따라 학교의 사정에 따라 70대 30 또는 이걸 뒤집은 30대 70 또는 아주 심한 경우는 20대 8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잠시 후에 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성취도를 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중학생 보고 A라는 과목 성적이 어느 정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성취도가 A입니다. B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A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학교는 절대평가제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난이도가 어떻건 무조건 내가 아까 지필과 수행의 반영 비율에 의해서 나온 원점수가 90점이 넘으면 무조건 A, 80점 B, 70점 C, 60점 D, 59점 E 이렇게 5단계로 표기가 되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반영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편의상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60대 40이 가장 많은 거로 알고 있어서 60대 40을 보겠습니다. 과목인데요. 자, 보시면 중간 30, 기말 30, 지필합 평균, 지필 반영 점수. 여기서 지필 반영 점수가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수행이 1차, 2차 이렇게 여기서는 일부러 만점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럼 표를 보시면 100점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중간고사에서 90점을 맞았어요. 기말에서도 90점을 내신 시험에서 맞아서 평균이 90점 됐습니다. 그러면 60%의 반영 점수니까 9, 6, 54에서 54점이 자신의 지필 점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수행에서 나는 깎인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20점, 20점에서 40점이 되니까 합하면 나는 중간 기말을 본 지필 점수 자체는 90점인데 실제로 성적표에는 94점으로 표기가 되고 원점 성취도는 A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봤더니 만약에 수행이 점수를 깎이지 않은 끝까지 40점이라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합이 평균 83만 돼도 89.8 성적표에는 정수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요. 반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89.8이어도 성적표에는 90점으로 표기가 되고 성취도는 A가 됩니다. 물론 바로 위에 보시면 84점짜리도 90점 사니까 90으로 표기가 되고 A로. 그래서 83과 84가 같은 점수로 표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내신 시험을 본 거와 성적표에 표기되는 점수가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나는 90점을 넘었어 했을 때 90점일 때 당연히 나는 A이고 90점으로 나와야 되는데 성적표에는 4점이나 높게 나왔네? 또는 84점이나 3점을 맞은 친구가 나는 B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성취도의 반영 비율과 지필고사의 반영 비율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두 친구 다 성적표는 90으로 표기가 되고 A가 되니까 이득을 본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데 86점의 평균을 맞았는데 만약에 수행평가에서 1차나 2차 중에 1점을 깎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19로 바뀌면 90.61에서 아직까지는 A입니다. 그런데 2차에서도 1점이 깎인 거예요. 그럼 89.6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85였다면 얘는 점수가 내려가겠죠. 86일 때도 괜찮은데 85로 가보면 얘가
수행평가에서 1점씩을 깎였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89돼서 B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내가 중간 기말에서 85점을 맞았으니까 나는 B야. 성적표에 89가 나와도 B만 보게 되겠죠. 네,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정확히 알고 점수를 본인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는 것도 향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수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 그렇게 봤더니 원점수가 90점이 나오는 거가 또 성취도 A가 나오는 걸 봤더니 지필고사에서 평균 중간 기말 합해서 83점, 수행평가가 마이너스가 없다면 네, 당연히 90점에 A까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됩니다. 즉 100점부터 83점까지 네, 이 점수의 지필 합의 평균을 보면 17명의 학생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얘기는 결국 중학교의 성취도 A는 17명을 다 성취도 A로 표기하기 때문에 A라고 해서 꼭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필합이 100이나 99, 98 정도 되는 친구들은 저희가 잘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필합 평균이 83이었는데도 불구하고 90점이 나와 있는 경우는 위에 있는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저는 그러면 B까지 그럼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원점수 합이 66점이고 수행평가가 깎이지 않았다면 79.6, 즉 이것도 B도 80이 됩니다. 이렇게 점수가 산출됨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100명 중에 34명까지는 A, B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왜냐? 중학교 때 성적에서 학생들의 이 평균이, 원점수 평균이 대개 75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시방교육은 80점인 학교도 있습니다. 80점이 넘는 학교도. 그러니까 중간만 봐도 이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A, B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중학교 성적에서 A, B라는 성취도는 그렇게 학생의 성적을 판단하는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5대5로 한번 보겠습니다. 5대5는 6대4보다 6대4는 83했는데요. 5대5는 79점까지 떨어집니다. B로 가면 59점까지 떨어지고요. 4대6으로 가면 74점까지 떨어지고요. 아까 2대8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2대8로 가면 지필을 0점을 맞아도 됩니다. 0점을. 네. 그래도 B가 되고요. 48점, 100점 만점에 지필고사 합이 50점이 안 돼도 성취도 A가 나올 수 있는 게 2대8입니다. 물론 6대4나 5대5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 점수를 보면 5대5로 봐도 80점이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취도 A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행이 전혀 점수가 깎이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수행이 점수를 깎인다면, 자, 여기서 79점 맞았는데 수행이 한 번이라도 1점이라도 깎인다면 이렇게 88.5로 해서 B로 바뀌겠죠. 그래서 수행, 중학교 때건 고등학교 때건 수행을 잘한다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는 다르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대신 이 성취도가 바뀝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중학교 성취도와 고등학교 성취도를 산출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중학교는 절대평가제이기 때문에 90점이라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무조건 나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도 있거든요. 특히 수학이나 과학은 상대평가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끔 보면 고등학교에서도 일반고 학생들 말고 특목자사고 학생들의 경우에 보면 원점수가 되게 높게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등급은 성취도는 A인데 등급이 뭐 예를 들면 95점인데 성취도 A인데 등급이 3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건 등급은 등수입니다. 석차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 2등급이 7을 더해서 11%, 100명 중에 11등까지인데요. 이 원점수에 따른 성취도를 보고 만약에 절대평가제에 준하는 고정분할 점수대의 성취도 평가 방식을 선택한 학교의 경우는 수행평가의 비율이 4대 6, 3대 7, 2대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대 8이라면 원점수에 관계없이 성취도, 이 원점수가 아니라 중간 기말의 지필고사의 점수를 9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수행을 깎이지 않으면 자그마치 98점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석차로는 등수에서 밀릴 수 있으나 성취도는 A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등급이라는 건 등수, 석차 등급이라는 걸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반영 비율에 따라서 학생의 성적이 다르게 표기된다는 걸 꼭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를 보면 실제 본인이 본 중간 기말고사의 점수가 성적표와 다르게 표기되는 이유는 바로 반영 비율에 맞춰서 재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출된 원점수를 가지고 성취도가 표기되고요. 실제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중학교는 절대평가라서 그런지 성취도 A의 비율이 30% 전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취도 B까지 합하면 약 50%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성취도 A가 반드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고등학교 내신 산출 과정인데 중학교에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도 중학교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 단 수행평가가 조금 어렵습니다. 수행평가를 차시별로 점수를 합산을 해서 채점 기준을 세분화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과제 완성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후에는 지필고사에서 서술형 비율이 30%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바로 30%까지 안 되는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향후에는 30%까지 확대될 겁니다. 현재 고2, 3은 서술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지필고사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수행도 두 번에 걸쳐서 실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수업 중에 서술형 평가를 원칙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선 일명 쪽지 시험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을 아주 세분화해서 감점의 형식으로 점수를 산출하니까 향후 학교에서 발표되는 교수 학습 평가 계획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목별 앞으로 이 과목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며 어떤 평가 방식으로 수행평가는 어떻게 하고 채점 기준은 어떻다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고교학점제가 된 이후에 아직 이 부분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 공개가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이 부분만 갖고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계획표를 참고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도 역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비율이 이렇게 퍼센테이지별로 나눠 있는데 특히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 공립고죠. 자율형 고등학교는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이 지필고사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성취도 표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정분할 점수에 의한 성취도 표기입니다. 이거는 절대평가와 유사하지만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르다면 40점 이하이면 I라고 해서 과락으로 방학 때 보충 수업을 통해서 이 I를 해소하고 위학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유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는 90점으로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만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성취도에 있어서 또는 등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동점자가 되면 등급 1등급의 인원을 겹치는, 즉 줄타기 하는 친구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1등급 인원을 넘어선 퍼센트가 1등급에 포함이 되면 2등급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교학점제 이후부터는 다 1등급으로 올라가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동 분할 점수에 의한 성취들은 얘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균에 의해서 예전에는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체 기준을 갖고 몇 점 이상이면 A, 몇 점 이상이면 B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빵점이 아니고 그 기준이 평균에 따라서 A인 기준, B, C, D의 평가 기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요 실제 반영 비율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고등학교도 같은 방식을 중학교와 같이 볼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가 된 이후에는 5대5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원점수가 내신 기말 합쳐서 80점, 수행을 깎이지 않았다면 딱 90점으로 돼서 성적표에는 80점이 아니라 90점으로 표기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점수가 깎이는 대로 수행평가가 점수가 깎였다가 1점이 깎이면 이렇게 89가 돼서 B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셔서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고등학교 결론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므로 해서 고1과 현재 고2, 3의 내신 성적 표기 및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고1은 5등급제라는 등급이 반영이 되고요. 고2, 3은 아직까지 9등급제입니다. 네, 그리고 등급이 표기되는 과목과 등급이 표기되지 않는 과목이 고1과 고2, 3은 전혀 다릅니다. 또 고교학점제인 이 학생들도 내년이 되면 선택 과목에 따라서 학생 수가 변동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석차 등급이 상당히 요동을 칠 거라고 보는데 9등급제는 엄청나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등급보다는 내가 받는 원점수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게 고교학점제인 고1의 경우에는 5등급제니까 9등급제보다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고1 성적이 고등학교 전체 성적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등학교, 중학교 내신의 중요성은 뭐냐? 물론 중학교 내신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중학교 때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건 내신 성적은 바로 나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입니다. 즉 남들이 나를 학업 역량, 학생이라는 내 위치에 있는 나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게 바로 내신 성적입니다. 또 내신 성적은 나의 진로고 진학이고 내 미래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지필고사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수행평가를 잘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건 좋은 과정을 실천할 때 좋은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